안녕하세요, 미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몸이 좀 아팠습니다. 여튼 제가 없는 동안 신형 아이폰과 함께 새로운 워치 라인업이 하나 등장했죠. 애플워치 울트라, 주로 야외 플러스 극한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러기드한 모델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쯤에서 기억을 떠올려보면 삼성전자도 얼마 전 갤럭시 폴드 플립 신형을 공개하면서 기존 워치보다 배터리를 늘리고 내구성을 강화한 갤럭시 워치 5 프로를 내놨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회사 모두 기존 스마트워치 제품군의 아웃도어 플러스 스포츠 기능을 강화한 라인업을 추가한 셈인데 이들은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 잘 나가는 IT 기업도 요즘 같은 시기에선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자재 값은 오르고 주식은 떨어지고 사람들의 돈과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은 내려가고 있죠. 이러다 보니 이 두 회사의 주력 제품군인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는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맞았습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리포트에 따르면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 2분기의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9%가 줄었다고 발표했을 정도죠. 하지만 스마트워치 시장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전년 동기 대비 13%가 성장했습니다. 사실 스마트워치 시장은 여전히 꾸준히 성장 중인 몇 안 되는 IT 기기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애플은 애플워치 시리즈를 통해 시장 내 압도적인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은 점유율 수치상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화웨이를 꺾고 2위 자리를 쟁취하는 데 성공했죠. 그렇다면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회사 모두 같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의 종속적인 기기입니다. 태생적으로 화면이 작고 칩 성능이 뛰어날 수 없어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알림을 받거나 건강 정보를 주고받는 등 보조적인 기능에 머물러 있죠. 그러다 보니 갤럭시 폰 쓰는 사람이 갤럭시 워치를 쓰고요, 아이폰 쓰는 사람이 애플 워치를 쓰는 게 당연한 게 됐습니다. 여기서 스마트워치류의 판매량을 늘리는 논리적인 해결책은 메인이 되는 스마트폰의 판매량을 늘리고 자연히 워치 판매량도 늘리는 것겠지만, 앞선 상황처럼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스마트워치 판매량만을 늘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접근법이 필요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 다른 경쟁자들은 어떤 전략을 펼칠까요? 자, 여기서 순위권 아래 경쟁자를 다시 분석해 봅시다. 화웨이, 어메이즈핏, 샤오미 그리고 노이즈, 파이어볼트사는 모두 중국과 인도 회사들이에요. 이 회사들은 싸게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어요.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워치를 제조하는 삼성, 애플이 이 회사들의 전략을 따라할 리가 없죠. 그럼 남은 회사는 사실상 하나네요. 가민입니다. 여기서 가민에 대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 가민은 GPS를 다루는 거의 모든 기기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탐험, 정찰, 감시 등등 다양한 목적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 장비들은 산에서부터 바다 한복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GPS 위치 추적 관련 장비 분야에서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 시장으로 가면 이 회사는 스포츠 분야의 거의 모든 전문가 부문을 장악하고 있죠. 전문 다이버, 러너, 사이클러 등 운동을 일반인 이상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 가민의 스마트워치는 전문적으로 자신의 운동 내역, 로그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여주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장비로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왜 다들 이렇게 가민을 좋아하냐고요? 일단 여타 다른 스마트워치들에 비하면 배터리 사용 시간이 엄청나게 길고요, 태양광 충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모델인 피닉스 7의 경우 한 달이 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스포츠에서 쓰이는 기타 액세서리 등등이 가민에게 맞춰서게 됩니다. 업계 표준이라는 이야기죠. 운동 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훈련 코스를 짠다던가 컨디션을 확인하는 등의 기능은 가민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차는 심박회처럼 피트니스 전용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민 연동이 주요한 셀링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민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조작성이에요. 가민의 제품들은 전문가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쓰면 불편하다는 평이 좀 많습니다. 스마트워치라면 당연히 가능할 것 같은 음성 인식 기능도 극히 일부 모델만 지원합니다. 평소 걷다가 카톡이 오면 여기에 간단하게 음성으로 답장하는 게 가민의 스마트워치론 어렵다는 이야기죠. 전화 받고 카톡 알림 받고 노래 들으며 하루 1시간 간단히 운동하는 식으로 범용성 있는 작업을 하기에 가민의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하지 못하다는 악평이 있을 정도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두 번째 약점은 바로 돈이에요. 가민의 제품이 상당히 비쌉니다. 중저가 제품도 있긴 한데 소위 준 전문가 레벨만 가도 가격이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거든요. 이게 가민의 대표적인 준 전문가용 제품인데 컬러 디스플레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80만 원이 넘어갑니다. 본격적인 전문가 영역으로 오게 되면 100만 원, 150만 원이 훌쩍 넘어가게 돼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애플과 삼성이 왜 이 아웃도어 스포츠 전용 모델을 만들었는지 감이 오지 않나요? 이 세계에는 진짜 찐 운동선수도 존재하지만 이보다 덜한 준 전문가 이하의 열성, 취미 영역에서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가민의 기능을 전부 사용하는 전문가보다 훨씬 많은 편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찐 전문가는 장비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 것들보다는 더 튼튼하고 정확하며 더 오래가는 스마트워치를 판매하면 어떨까요? 기존 라인업에 비하면 비싸지만 고스펙의 최고급 가민 제품보다는 저렴하게 세팅할 수 있는 데다 편의 기능 측면에선 기존 워치와 차이가 없는 동시에 가민보다는 우월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민의 핵심 코어 소비자층은 여전히 가민에 머물겠지만 그 주변부 소비자들은 가민 대신 애플이나 삼성의 아웃도어 플러스 스포츠 특화 제품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저처럼 광고 보고 뽕에 차서 하나 구입하고 싶다는 인간들도 이런 아웃도어 스포츠 시장에 유입될 테니까 애플과 삼성으로선 스마트워치 시장에 새로운 영역이 하나 더 개척되는 셈이죠. 자, 그럼 가민은 어떻게 될까요? 별거를 대단할 수 없겠지만 가민은 애플워치 울트라의 발표 직후 짤막하고 간단한 메시지를 하나 냈습니다. 가민 제품 특유의 압도적인 배터리 사용 시간을 보여주며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애당초 반응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흥미로운 건 최근 몇 년간 가민은 기존 자사 제품들에 비해 가격을 내리고 각종 편의 기능을 추가한 일반인 타깃 라인업을 선보였다는 거죠. 결국 일반인에서 전문가용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애플, 삼성과 전문가용에서 일반인용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가민 간의 경쟁은 이제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영역 다툼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 같냐고요? 하다보러 원가 전자상가 팀에서는 원래 가민 제품을 사용하는 각 필드의 전문가와 함께 삼성과 애플의 신제품을 체험하고 가민 대비 그 사용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확인하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먼저 출시된 이 갤럭시 워치 5 프로부터 영상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곧 영상이 업로드될 것 같네요. 삼성과 애플의 신형 아웃도어 워치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댓글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 가민을 많이 쓰긴 하죠.